서울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하는 여행지로 뽑힐 정도로 세계 최고의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더불어 한류와 패션의 성지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매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더불어 직장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인자, 3인자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의하면 18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약 100년 동안 아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이었고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도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1882년 미국 최고 부자였던 윌리엄 벤더빌트는 뉴욕 한복판에 대저택을 지으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완전히 일본풍으로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우키우에가 그려진 일본 부채가 인기를 끌었고 런던에서는 일본 기모노를 입고 파티를 하는 일본 마을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서양 국가들 사이에서는 패션, 스타일, 음악, 인테리어 등등 다방면으로 일본 문화가 서양인들을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서양인들은 아시아 여행지로 제일 먼저 도쿄를 뽑았었죠. 이처럼 일본과 일본의 수도 도쿄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은 반면 반대로 한국과 서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과 서울이 어딨는지도 모르는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2023년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울과 도쿄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류 문화가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수도 서울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복궁, 잠수교 등 서울의 명소 곳곳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런웨이를 개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실 세계에서 그 도시의 인기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지표는 명품 브랜드들의 행보입니다. 명품 브랜드가 신상품을 제일 먼저 출시하는 나라, 제일 먼저 런웨이를 개최하는 나라가 결국 가장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이제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은 도쿄가 아닌 서울을 가장 먼저 찾고 있죠. 이와 더불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영상 속에 나오는 서울과 서울에서의 한국인들의 삶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여행지 하면 무조건 서울이 제일 먼저 거론될 정도로 서울과 도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계를 장악하던 아시아의 대표 도시이던 도쿄는 한순간에 서울에 이토록 밀리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가 분석한 요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이 도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문화의 성장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지금껏 한국은 국가 경쟁력을 갖췄고 경제가 극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다 하더라도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랜 세월 세계 무대에 알려지게 되면서 호불호를 떠나서 글로벌 헤게모니를 진 서구권이 주도하는 클래식 문화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다. 그래서 한국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또 오랜 기간 그것을 지켜내며 탄탄한 경제력을 앞세워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불굴의 제조업체들이 우수한 품질로 한국산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한국은 지금까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올림픽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2002년 월드컵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한국인들의 긍지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지금까지도 한국은 뛰어난 치안과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우수한 인재 발굴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고 결국 독일 최고 발레단 정상에 오른 강수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겨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김연아 선수 등이 등장하며 서구 선진국들이 지금껏 우월감을 품고 있던 분야를 제패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지금 역시도 전혀 멈출 생각이 없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항상 변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때문에 일본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잃어버린 30년, 아날로그 일본, 장인정신,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2020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의 민낯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똥물, 선수촌 골판지 침대, 자원봉사 무보수 및 강제동원, 성화 보관 문제 등의 사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면서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던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깨졌고 또 이러한 일본을 선망하던 수많은 외국인들의 환상이 깨져버렸죠. 게다가 일본인들마저도 이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 5채널만 보더라도 한국과 관련한 게시글의 과거에는 10개 중 1개 보일까 말까 하던 한국에 대한 칭찬 관련 댓글이 이제는 심심찮게 보일 정도가 됐고 일본의 소위 말해 내노익들마저도 서서히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시아에서 도쿄보단 서울이라는 글에도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도쿄보단 서울이라는 말에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에 여전히 서울보다는 도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서울의 수준이 도쿄만큼 올라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 또 외교적으로 뜨거운 감자니까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만 한다. 서울도 도쿄처럼 관광지로서의 뛰어난 광경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한강이라든지 롯데타워 같은 자연 경관과 더불어 멋진 외관을 가진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일본인이지만 인정한다. 서울이 좀 더 럭셔리한 건 인정.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쿄보다 서울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진짜 애처로운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일본인들이 말이죠. 일본인들은 고급이든 저급이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야. 1등이니 또 고급이니 그리고 우위니 우수성이니 하는 걸 따지는 건 저급한 한국인들 뿐이지. 명품 소비 실태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 일본보다 한국에서 좀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제 명품을 살 여력이 없어. 70년대, 80년대 같은 초호황기 때나 명품 소비가 높았지. 지금은 전혀 그럴 여력이 없다. 도시가 점점 낡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야. 도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시부야의 코리아타운이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 일본에서도 작은 한국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걸 보면 진짜로 서울에 역전당한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오는 만큼 이제는 일본인들마저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의 지긋지긋한 낡은 것들보다는 한국의 최신식을 일본인들이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민도의 나라 일본이 몰락한 거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일본인들을 뛰어넘었어. 인정을 해야만 우리도 발전이 있어. 조금만 생각을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우리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야.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